네, 안녕하십니까. 네. 26살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대학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취업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은 지금 농촌에 가서 네. 소 키우는 게 제가 진짜 행복한 일이거든요. 네. 이제 부모님도 소 키우시고 이제 그쪽이 제가 이제 지금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은 이제 농촌에 가서 농사 일 짓고 이런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행복인데 네. 남들이 이제 좋아하는 일을 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지금 이 시대의 사회가 그렇게 받아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음먹고 대기업을 포기하고 시골로 가려고 해도 지금 남들 이제 시선도 있고 그래서 네. 참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내 같으면 가겠어요. 가고 싶다면. 왜냐하면 대기업에 취직해봐야 그 부자들의 노예밖에 더해요, 평생. 왜 이 젊은 인생, 이 똑똑한 머리, 이 건강한 몸을 그런 부자들의 노예 생활을 하느냐. 돈벌이에 나도 돈 좀 벌, 국물 좀 거기서 떡국물 좀 얻어먹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매여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길이다. 그러나 내 정말 취향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내 꿈이고 내 취미다. 진짜 취직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갈 데가 없어가 농촌을 가도 나는 찬성이에요. 왜? 농촌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 가는 거 괜찮다. 첫째,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내려가서 하다 보면 몇 년 헤매게 되는데 지금 자기 고향에 땅도 조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도 지금 이미 아버님께서 소를 키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기본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 가서 아버님께 농사 기술 배우고 소 키우는 기술 배우면서 계승을 하면 훨씬 좋다. 두 번째. 세 번째, 농업에 희망이 없다. 근데 지금 같은 농업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중 FTA를 하게 되면 값싼 농산물이 어때요? 물 빌듯이 밀려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쌀값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포기하고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안 되는데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뭘 많이 하냐면 중국을 한번 보세요. 거꾸로. 중국에는 14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한 10% 된다. 상위 10%는 이미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습니다. 상위 10% 평균은. 그럼 그 인구가 얼마예요? 1억 4천이죠. 1억 4천은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수준보다 소비 수준이 높습니다. 1억 4천만 명, 한국 사람보다 소비 수준이 높은 그 사람들은 이제 뭐든지 많이만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건강 챙기기 시작할까요? 건강 챙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한국 상품, 한국 식품 이런 거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업도 중요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중국 식품에 지금 가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그러니까 한국에 어려운 사람들은 중국 사고려 먹어야 되고 중국의 부자들은 한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 먹으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좀 사는 사람들은 애들 분유부터 시작해 그동안에 뭐 먹였어요? 일본 거 많이 먹였죠. 요즘 일본에 그 방사능 생기고부터 이제 일본 제품 안 먹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거꾸로 중국의 소비시장, 농업적인 의미에서의 소비시장을 겨냥해가지고 젊은이가 지금부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과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꽃을 재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유기적인 어떤 식품을 재배하든지 또 그 재배한 걸 가지고 가공을 하든지 이렇게 머리를 틀면 내가 볼 때는 대기업 밑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100배는 더 장래가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기꺼이 지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죽으라고 공부시켜가지고 도시에 가서 살아라고 해놓으니까 도로 돌아오는데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조금 곤란해.
근데 결혼할 때 한국 여자들 잘 안 갈라 그러면 상관하지 마시고 중국에 가서 우리 연변 조선족 중에 예쁜 여자 하나 구해서 하든지, 베트남이나 저 필리핀 가면 한국 여자보다 10배 더 예쁜 여자 또 결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다 한국 와서 살고 싶으니까 한국의 농촌에 40이 되고 50이 되고 혼자 사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결혼하는 거는 진짜 결혼이 아니고 반은 돈 주고 사람을 싸우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참 많아요. 인간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결혼이 아니고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고, 이런 방향에서 예를 들면 중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중국 진출할 때 유리하여 불리해요? 유리하죠.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면 베트남 진출할 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쭈그러 들어가 농촌에 가서 살고 쭈그러 들어가 외국인하고 결혼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진취적으로 농촌에 가고 더 진취적으로 또 외국인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뭐 잘 아는 분, 또 우리 젊은 여성분 중에도 오히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 건강해야 안 건강해져? 건강해져요. 왜 그러냐면 육체노동을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은 다 건강합니다. 그죠? 왜?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근데 가축은 대부분 병듭니다. 사람처럼. 왜냐하면 운동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벌이 중심으로 안 하면 축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고 소리에 가다 놓고 살만 찌우는 기계, 살 만드는 기계처럼 그렇게 찌우거나, 닭도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비생태적으로, 비생명적으로 축산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잡아먹을 때 잡아먹더라도 어떤다?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껏 놀아라, 야, 살 때까지. 이런 좀 생태적인 농법이 좀 필요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봄에 시장에 가서 복실 강아지 한 마리 사와가지고 복날 잡아먹으려고 와도 집에서 키울 때는 자유롭게 키워요, 안 키워요? 키워요. 누룽지 주고 다 자유롭게 키웠어. 그러니까 해칠 때는 해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답게 키우는데, 오늘날 축사는 여러분들 안 가봐서 그러지 정말 눈뜨고 못 봅니다. 그거 보면 인간들 천벌 받아야 돼요. 먹고 인플루엔자 걸리고 조루 인플루엔자 걸리고 먹고 광우병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뭐 죽어야 그게 사실은 정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생명을 자기 입맛을 키우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괴롭혀요.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징벌을 줘야 될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제도도 바꾸고, 그러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농업의 혁신, 이런 거를 하려면 저런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대기업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이래야 희망이 있지. 지금 시골에 가면 다 노인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제가 내려갔는데 그 우리 절이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청년회 회장이 나이가 몇인지 알아요? 68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후보는 다 청춘 맞습니다. 농촌이 이렇게 지금 노령화됐다. 그래서 이런 데 내려가서 농촌 공동체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 가구를, 그냥 토지를 가지고 전부 주주처럼 어때요? 우리 기업처럼 토지 평수로 갖고 다 이렇게 넣어가 뭘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농업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산 내가 싹 기계로 해가 끝에 가서 배당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무공해 채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굉장한 어떤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누군가가 젊은이가 내려가서 모델을 만들어야 앞으로 정부가 이런 어떤 농업 변화를 위해서 하려 그럴 때 그 모델을 본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도 이런 모델을 못 만드니까 정부가 예산이 막 엄청나게 지금 FTA, 한미 FTA 이후에 농업의 지원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럴까?
농업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 그 농업에서 그걸 이제 농민들한테 주면 그 농업에 투자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아들이, 저런 아들이,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농사꾼이고 아들은 뭐다? 도시에서 중소기업 하거나 다른 일이에요.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뭘 한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아시겠어요?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서울이나 도시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딴 데 씁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값으로, 저리로 이렇게 농촌을 지원을 1년에 수십조 하지만 돈은 뺑 돌아가 도시에 와가 부동산 투지니 뭐 이런 데 다 쓰여버려요. 그래서 농촌이 효과가 안 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터져가 못 갚으면 주가가 떨어지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락하든지 못 갚으면 시골에 있는 그 고향 땅이 다 어디로 넘어간다? 경매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조상 산소까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려가서 뭐 너무 크게 한꺼번에 벌려가지고 잘못하면 부모님 그 재산뿐만 아니라 조상 산소까지 다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해서 이 나라의 농촌의 귀감을 만든다. 이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하의 모래알처럼 뭐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 부장하고 졸업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새로운 농업의 기본을 하나 만든다 하는 것은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유의미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런 사람들이 좀 나오면 좋은데, 아이고, 죽어난 사나 그저 대기업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 줄을 떼고 삼수사수를 하고 붙어 있고, 그저 안전하다고 공무원 되려고 거기 삼수사수를 하고 붙어 있고, 젊을 때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막노동도 해보고, 여자 같으면 파출부도 한번 해보고, 장사도 한번 해보고, 온갖 걸 해가 인생 경험을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 그 중에 이제 제가 잘할 수 있거나 또는 인연이 되는데 딱 들어가고, 그리고 뭘 하든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해야 세상을 딱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스님이 뭐 이렇게 강의하니까, 어이구, 스님 저거 어떻게 저런 거 아노? 이러는데, 스님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관줬지만 온갖 거 다 해봤어요. 외국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난민촌도 다 다녀보고, 이라크에 가서 막, 위험하다는 데도 다녀보고, 인도의 시골 불가촉 천면에 마을에 가서 살아보고, 아까도 봤지만은 필리핀 오지마들, 원주민들 마을에 가서도 같이 무용하고, 지내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통무용은 우리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전통문화, 전통무용을 없애버린다면 이건 인류에게 큰 손실이다. 마치 종이 환경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은 이 지구 역사 속에서 형성된 그 종이 소멸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듯이 이 하나의 문화, 세계가 하나로라는 기체하에 그 귀중한 수백 년, 수천 년 형성되어 온 이 원주민들의 문화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 사실은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애들 글 가르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문화 보존을 위해서 문화관도 지어주고 전통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언어를 보존하도록 도와도 주고.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발전되기를 원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런 소수민족,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언어나 문화나 문화 가운데도 춤이나 노래나 뭐 여러 가지 그들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이 인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회길 아닙니까? 뭐든지 옷은 다 양복으로, 집은 성냥갑처럼 네모 반듯한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려서 우리 전통의 아름다운 집들 다 없어지고, 여기도 뭐 한복 입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집도 이미 한국적 흔적은 다 없어졌잖아요. 한국 것만 좋다 고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양한 문화를 유지시켜야 그리고 또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진정한 창조성이 있지. 자기 정체성이 없는 이 역사적인 정체성인 이런 삶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허황되게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이 필요하다.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좋습니다.